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이단 신천지가 가르치는 실상교리와 이에 대한 반증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위해 올해 신년 할애식을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신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제9대 신임 총장에 백인자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당초 2025년에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과 자본시장 부양 정책 추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나왔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입 1년을 앞둔 시점에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반기는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투세 도입이 불러올 시장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좀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됐으면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뭔가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년간 11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1.07%에 불과합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수익률을 그냥 10%라고만 생각을 해도 1년에 주식으로 5억을 운영하셔야지 사실 낼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체 1%만 내는 세금이니까 부자 감세라고 해도 지나친 건 아니겠죠.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증권거래세율이나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도입이 추진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줄어든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선 또다시 서민증세가 불가피할 거란 주장입니다. 일부 이제 소수 자산가를 위한 혜택이라고 봐서 그래서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징수가 됐으면 4조 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감세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서 그 생긴 소득으로 뭐 소비를 늘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감세로 인한 혜택은 사실상 일부 자산가 계층에만 돌아가고 경제 발전에도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선심성 감세 정책으로 건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교도들에게 교주 임한이가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올해 93세인 이 교주가 사망하면 신천지 내 분열이 시작되면서 교도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리에 대해 반증을 말해줄 수 있는 정통교회를 교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신천지계시록 실상 반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단 신천지의 대표적인 교리 중 하나인 실상교리와 이에 대한 반증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김충일 상담팀장은 신천지 교도들에게 신천지 계시록 실상에 대한 반증을 명확히 깨닫게 해야 회심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가 이탈자들에게 실상 반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 공개 세미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던 차에 틀린 걸 확실히 깨닫고 나오게 됐다. 이런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본격적인 강의에 나선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소장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어부터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이 감춰졌는데 그걸 밝혀낼 때 이단 교주들, 가짜 하나님들의 최고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맞춤법도 제대로 안 맞아요. 언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실상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이단들의 교리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진 소장은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실상을 전하는 목자는 이만희 교주라 하고 계시는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나눠진다고 가르친다며 이것도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계시록은 봉함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열린 거야? 이만희. 계시록 기록을 거의 다 했을 때 끝에 천사가 이건 봉함하지 말라 그랬거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환상계시, 실상계시로 구분했습니까? 이미 계시로 예언된 것을 다시 실상계시로 받는 것은 성경에 없다. 진용식 소장은 성경 속 다니엘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실상계시를 받은 이는 없었다며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때 2번씩 계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소장은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잘못된 신천지 실상 교리를 바로 알고 반증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위해 미국 뉴저지에서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함께한 세기총 신년 할애회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22일 뉴저지 포틀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신년 할애식과 기도회를 개최하고 세계 선교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해 신년 할애회는 세계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최됐으며 대표 회장 전기현 장로를 위시해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는 물론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신년 할애식의 사회자로 나서 미국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지회를 세운 세기총은 미국에 약 20개 주의 지회를 세워 외연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신년 할애 예배에서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미국 동북부 지역 회장을 세우고 조직을 탄탄히 갖춘다는 올해 계획을 전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인 홍인석 목사의 인도로 뉴욕 하크네시아 전광성 목사, 세기총 정책연구원 원장 구성모 목사, 장 다니엘 목사 등이 특별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만찬 시간에는 세기총 임원단과 참석자들의 할애식을 진행하고 특별히 한국전 참전 용사를 초청해 평화의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세기총 미동북부 지회 회장단 임명식에서 미동북부 지회 회장의 김태수 목사, 수석 부회장의 박성철 목사가 임명됐으며 김태수 목사가 인사말을 전달했습니다.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 형제들과 함께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통일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통일기도회와 선교대회 등으로 복음의 숨결을 세계 곳곳에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2024년 신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은 23일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회복을 주제로 한 목회 서신에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으로서 타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회원 교단과 교회들에게 기도 성령 운동과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이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헌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세대학교 이사회가 제9대 한세대 총장에 백인자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백인자 박사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졸업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 한세대 정보관리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2021년 IT학부 석좌교수로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아 지난 3년간 발전기금 유치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세대 정상화위원회와의 협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백인자 신임 총장은 구성원들의 화합과 자유전공제 선제 도입과 대외 협력 강화, 재정 확충 등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백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 18일까지이며 취임식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은 참빛교회 김효신 목사와 은혜동산교회 송효순 목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긴급 구호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2일 총회 본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진범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서한규 위원장이 참석해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넉넉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줄 믿는다고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총회는 앞서 화재로 전소된 교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총회 회원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끼니를 거르는 노숙인, 독거노인, 청소년들을 위해 1억 원어치의 차량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는 적어도 수원 또는 경기도 내에는 굶주린 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12월 라면트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 목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Hnet 플러스에서 1.5톤 트럭 7대를 후원했고 라면을 가득 실은 트럭은 안산, 안성, 천안, 담양, 강릉, 구미 등 희망교회에 전달됐습니다. 10대 라면 차량을 전달받은 한 목사는 받은 사랑을 섬기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에도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25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인형을 전날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뒤에 붙은 숫자 3일은 아마도 북한이 개발하는 전술 핵탄두의 위력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작년에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되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 내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하기로 했는데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합니다. 수도권 내 교통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도 추진하며 교통격차 해소에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데드라인이었으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내탁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그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투입 예산 규모 등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마이너스 0.7%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25일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4분기 수출 급감 여파로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다가 지난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2%, 정부 소비는 0.4%, 설비 투자는 3.0%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4.2% 감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4일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며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위협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임명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강 장관이 공직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했고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 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과 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강 전 장관은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탄 군 수송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병사 65명 등 74명이 탑승한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정권의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고는 러시아 영토에서 발생했다며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의 인명, 가족들과 우리 사회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줄고 친환경을 명분으로 한 유럽연합, EU의 각종 규제에 수입 농산물 유입까지 늘어나면서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 18일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고 농민 일부는 노란 조끼와 노란 모자를 쓰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수도권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 달 가까이 곳곳에서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벌이고 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농민들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대치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cm가량의 눈이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 9도, 대구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끼니를 거르는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을 가득 싣고 지역을 순회하는 사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치,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소식이 우리 사회의 빛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